정말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입니다. XRP에 대해서 실제 최근에 영상 댓글 통해 가지고 많은 의견들 남겨주셨고, 더 하락할 거다, 2,000원 밑으로 떨어질 거다, 오히려 700원까지도 간다, 시즌 끝이다, 이런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항상 감사드리지만요, 너무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공포의 순간을 활용을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속상함과 아쉬움 자체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XRP 중요 내용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본격적으로 설명 도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속보로서 발표된 내용인데요. BNY 멜론이 RLUSD 준비금을 수탁을 한다라고 해요. 딱 이렇게만 보면은 그냥 협업 하나 늘어난 거 아닌가 이렇게 싶을 수도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이 뉴스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냥 협업이 아니라요, 리플과 그리고 XRP가 미국 금융 시스템의 내부로 입성했다라는 선언이자 신호탄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부터 게임의 무대가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는 한 줄짜리 뉴스예요. BNY 멜론이요, 그게 뭐길래,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오늘 영상 통해서 바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왜 하필 BNY 멜론인 거고, 그리고 왜 지금인지,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끝까지 함께 보시면은 자연스럽게 흐름이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오늘 뉴스의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BNY 멜론이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 준비금을 수탁한다. 이 문장을 그냥 흘려보내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XRP의 구조적인 변화 흐름 전체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BNY 멜론이 어떤 곳이냐부터 짚어볼게요. 이 은행이 1784년 설립된 미국 최장수 은행이고요. 현재 전 세계 35개국 이상에서 활동하는 말 그대로 금융 시스템의 뒷단을 관리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관리 중인 자산 규모가 무려 6조 원 이상인 거고, 그냥 단순한 큰 은행이 아니에요. 미국 연준의 페드와이어, 국제 결제망 스위프트, 증권 정산기관 DTCC까지 이런 모든 인프라랑 직접 연결되어 있는 제도권 금융의 심장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BNY 멜론이 이번에 리플의 RLUSD를 수탁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남긴 거고, 그냥 돈을 맡긴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제도권 금융이 리플이라는 기업과 RLUSD라는 코인을 직접 신용 인증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기술 제휴요, 그것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XRP 코인에 대해서 금융 인프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사인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건요, RLUSD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테더처럼 누구나 쓰는 범용형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기업 간의 결제에 특화된 B2B 전용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점인 거고, 발행 자체도 뉴욕 금융서비스국 인가를 받아가지고 신탁 기반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미국 내부 제도권이 인정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고, 리플 같은 경우는 이걸 통해 가지고 단순 송금 솔루션이 아니라요, 디지털 결제 인프라의 뒷단을 직접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핵심 축이 바로 RLUSD인 거고요. 이번 BNY 멜론과의 수탁 파트너십은 그 RLUSD가 제도권과 호환 가능한 인프라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 첫 번째 순간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 자체가 단순하게 BNY 멜론이 RLUSD를 만든다, 이런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지금 리플이 만들어가고 있는 그림 자체가 더 이상 송금 잘 되는 블록체인 기업 정도가 아닙니다. 디지털 은행에 가까운 구조로서 변신 중에 있는 거고, 이게 무슨 말이냐, 리플은 지금 자체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만들어 나가면서 그 준비금을 미국 최장수 은행인 BNY 멜론에 수탁시키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전국 은행 인가 신청까지도 들어간 상태예요. 그리고 넥스트 스텝은 뭘까요? 미국 연준의 마스터 계좌 연결이겠죠. 이건 미국 금융 시스템의 중앙 서버에 접속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모든 흐름들이 향하는 곳은 딱 한 개입니다. XRP를 미국 시스템과 호환되는 결제 브릿지 자산으로 만드는 거. 쉽게 말씀드려서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XRP를 통해서 기존 금융 인프라 그리고 디지털 자산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맡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고, 미국 제도권은 그걸 점점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하게 하나의 코인이 채택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금융 시스템의 구조 자체가 리뉴얼되는 흐름 안에서 XRP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런 흐름들이 미국만의 일은 아닙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 그리고 CBDC 도입, 금융 인프라의 글로벌 리셋, 이런 거대한 흐름과도 맞물려 있어요. 지금처럼 글로벌 통화 시스템이 변화하는 시기에는요, 기존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자리를 리플이 파고들고 있는 거고, XRP는 그 안에서 실제 사용의 핵심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되는 거는 시장 안에서 실제 돈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여부예요. 말이 아니라 숫자가 보여주는 심리 변화를 봐야 됩니다. 최근에 일주일 동안 XRP 관련된 투자 상품에 1,060만 달러 정도가 순유입이 됐고요. 이전까지의 흐름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뚜렷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송 리스크가 남아있었던 시절에는 기관 자금이 XRP를 좀처럼 건드리질 않았었죠.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라는 거고, 이 흐름의 본질 자체가 단기 펌핑이나 뉴스 반응이 아닙니다. 포지션을 바꾸는 움직임이에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 조금씩 비중을 줄여나가면서 규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코인들로서 시선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XRP는 지금 ETF 기대감, RLUSD 발행, BNY 멜론 수탁, 전국은행 인가 신청까지 이렇게 연결고리들이 착착 맞아떨어지는 상황입니다. 하나하나 따로 보면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이걸 구조적으로 놓고 보면은 퍼즐이 완성되어가는 흐름이라는 게 명확한 거고, 기관들은 이걸 그냥 흘려보내진 않을 겁니다. 지금 들어오는 자금들이 단타 수익보다는 중장기 구조 전환에 베팅하는 스마트 머니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런 흐름들이 소수만 먼저 눈치채고 움직이기 때문에 나중에 뉴스가 크게 나올 때쯤이면은 이미 가격은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에 지금 같은 구간에서 구조와 심리를 함께 읽는 눈 자체가 더 중요해지는 거고, 그럼 지금부터 정리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XRP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단기 가격이 아니라 구조의 변화입니다. 가격은 나중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늘 먼저 움직이는 건 구조고요. 뒤따라오는 게 심리랑 가격이에요. 지금처럼 ETF 기대감, RLUSD 발행, BNY 멜론 수탁, 전국은행 인가 이렇게 굵직한 퍼즐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을 때는 포지션을 줄이는 타이밍이 아니라 흐름을 관찰을 하면서 확신을 키워나가야 될 시점입니다. 특히나 중장기 보유자분들이라면 지금은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기보다는요. 이 구독자분들께서 왜 XRP를 들고 있는지 그 논리와 구조를 다시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시장을 보면 불안해질 수 있겠지만요. 지금은 심리를 안정시키는 구간에 가깝다라는 거고, 반대로 단기 대응을 노리는 분들이라면 RLUSD 발행량을 계속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최근에 며칠 사이에 RLUSD가 급격하게 발행이 되면서 리플 레저상에서의 트랜잭션도 확연하게 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말 그대로 사용되는 수요가 생기고 있다는 의미인 거고, 온체인 데이터, 특히나 거래소 유입량과 활성 주소 숫자 증가 여부 이런 지표들도 같이 살펴보시면서 구조적인 상승 흐름들이 실거래로 연결되는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 정리드리자면요.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늦게 움직이는 건 가격이고요.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거는 구조랑 기관 자금 그리고 실제 사용의 흐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주목해야 될 거는 XRP의 가격이 아니라 구조의 진입인 거고, 지금은 이 시장에서는 뉴스보다 먼저 움직이는 흐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흐름 한가운데서 XRP가 다시 서기 시작을 한 겁니다. BNY 멜론이 리플을 택한 건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미국 시스템의 뒷단, 그 인프라 안에서 XRP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인 겁니다. 지금처럼 구조적으로 연결이 되고 기관 자금 따라붙고 실제 사용 기반이 움직이는 상황, 흔들리는 것보다 읽는 게 중요한 거고요. 기다리는 것보다 준비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번에 XRP 2억 개 정도가 한방에 인명 지갑으로 이체됐다는 소식까지도 전해졌어요. 현재 시세 기준으로 약 4.8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6천억에 가까운 금액이죠. 이건 단순한 지갑 간 이체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낸 쪽은 리플 본사 지갑이고요. 받은 쪽은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익명 주소입니다. 혹시 이게 무슨 의미인지 감이 오시나요? 보통 이런 규모의 이체 자체가 내부 유동성 조정, 전략적 자금 재배치 혹은 OTC 거래 가능성을 의심을 합니다. 특히나 미국 SEC 소송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리플 측이 제도권 편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시각 자체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두 번째 흐름은 디파이 대표주자 GMX가 4천만 달러 해킹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뉴스입니다. 현재까지 GMX 측은 조사를 진행 중에 있지만 유출된 자금 규모랑 이체 경로가 포착이 되면서 시장의 신뢰가 살짝 흔들리는 분위기인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디파이도 안전하지 않다. 이런 공포가 다시 번질 수 있기 때문인 거고, 시장이 위축될 때마다 대중보다 고래들이 먼저 움직인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정말 흥미로운 온체인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비트코인 기준으로 1개에서 10개 비트코인을 보유한 소액 투자자들은 현재 매도 중에 있고, 반면에 1000개 비트코인 이상을 보유한 고래들은 오히려 매집 중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공포 속에서 누가 팔고 누가 매수하고 있는지 이제는 뉴스보다 수급 구조와 숫자를 먼저 보셔야 되는 거고,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가 보여주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물려 가지고 한국 쪽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움직임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이재명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 샌드박스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규제 샌드박스라는 건 쉽게 말씀드려서 제도는 아직 없지만 일단 해보자, 이런 방식이죠. 정부랑 금융당국, 은행, 플랫폼, 핀테크 기업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국내 디지털화폐 실험을 본격화하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포인트는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에 글로벌 결제망과 연결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연결고리 중에 하나가 XRP나 RLUSD 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짚어드리고 싶은 건요.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체인링크, 비트와이즈 보고서에서 토큰화 시대 핵심 인프라 자산으로서 선정이 됐다는 겁니다. 단순한 알트코인이 아니라 앞으로 수조 달러 규모의 실물 자산이 온체인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들 인프라가 그 중심에 있다는 평가예요. 특히나 XRP 같은 경우는 이미 2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토큰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고, 이더리움은 고래 매집세가 다시 한번 본격화되면서 8월달 3,400달러, 연말에는 5,0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나왔습니다. 특히나 현재 XRP 관련해서 가격 자체가 지속적으로 상승 중에 있는 모습이죠.
크립토컨트 기준으로 이번 하루 동안 거래소로 유입된 XRP 물량이 약 2.8억 개, 한화로는 8천억 원어치에 달했습니다. 이게 무려 8개월 만에 가장 큰 유입이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흐름들이 단기 차익 실현이 나왔거나 일부 세력이 던졌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고, 거꾸로 보면 시장 심리를 흔들기 위한 장치일 수도 있겠습니다. 숫자만 보면은 누군가는 털고 나가고 또 누군가는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고, 결국에 그 안에서 어떤 손이 더 무겁냐, 이걸 따져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어요. 100만 개 XRP 이상 보유한 고래 지갑 숫자가 최근에 사상 최대치를 찍었는데요. 웨이브 지표를 보면 1년 넘게 안 움직인 XRP가 전체 물량의 40% 이상입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계속 들고 있고 절대로 안 팔고 있다는 뜻이겠죠. 중간계층 지갑 숫자도 지난주 대비 6% 이상 늘었고요. 이 말이 뭐냐? 중장기 보유자들도 지금 이런 구간들이 괜찮다고 판단하고 들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일주일 사이에 XRP 활성 수신 지갑 숫자가 60만 개 이상으로 폭증을 하면서 숫자만 봤을 때 엄청난 수요 유입처럼 보이는데요. 이런 숫자가 나오려면 아무 이유 없는 대중 매수로는 어렵기 때문에 분명히 기획된 유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큰 거고, 그게 수급의 시작이라면 숫자는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방증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거래소로 물량이 들어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고래들은 여전히 쓸어 담고 있고 장기 보유자 비율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 활성 지갑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흔들리는 사람만 털리고 숫자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RP는 지금 조용하지만요, 구조적으로는 많은 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숫자는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격보다는 숫자와 구조가 먼저 바뀌고 있다는 사실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또 속았다, 리또 속이다, 700원까지 떨어질 거다, 1원이 돼도 행복해로 돌린다. 이건 최근 영상에서 실제로 달린 댓글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려왔었죠. 모든 사람들이 XRP를 응원하고 모두가 상승만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현실은 정말 냉정한데요. 누군가가 손실을 보면은 그 반대편은 수익을 본 사람이 있는 구조인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부정적인 댓글과 악플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그건 좋은 신호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미 손절하고 떠난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이기 때문인데요. 제가 자주 드리는 비유가 있죠. 목적지가 정해진 배가 있는데 그 배는 딱 100명만 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줄 서 있는 사람은 1000명입니다. 그러면 이 배는요, 절대로 출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한 거고, 그러다가 점점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이 1명씩 2명씩 자리를 떠나고요. 딱 100명이 남는 순간 그제야 배는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바로 시장의 구조예요. 다 같이 부자가 되는 거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판인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XRP라는 자산의 성향과 흐름을 더 정교하게 분석하면서 욕심보다는 실속을 챙기는 매매를 해야 될 때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몰빵보다는 분산인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났다면 과감한 익절 여차도 필요해요. 이번에도 또 안 팔았어, 이런 후회보다는 익절하고 다시 타점 기다리자, 이런 마인드가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장기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시되 일부 비중은 유연하게 활용하시면서 알트코인 타점도 병행하는 전략, 이 원칙 매매가 결국에 나를 지켜주는 무기가 될 겁니다.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시기일수록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대응하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